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타 비용 거래에 대한 실무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시면요. 3월 22일에 주 하늘캐피탈과 운용리스 계약을 맺고 본사 임원이 승용차를 사용하고 있다. 리스료 18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금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빌려주는 입장일까요? 아니면은 빌림을 받는 입장일까요? 빌림을 받는 입장이죠,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우리 리스에서 리스 이용자에 대한 비용 인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차변에는 임차료가 올 것이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 오겠죠. 자, 그래서 분계는 차변에 임차료. 자, 이때 임차료는 본사 임원이 사용하기 때문에 판관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은 날 미국의 포스트닷컴으로부터 작년 1월 10일에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자, $10,000에 대해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자, 외화를 원화로 환전한 거겠죠. 그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자, 단, 정기 말 외화 부채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평가를 하였고, 환전 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로 작년 1월 10일 날 1,100원의 환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1,100만 원이었네요. 그쵸? 자, 1,100만 원짜리였고요. 그 1,100만 원짜리가 12월 31일, 자, 전기에 기말이 되면서 평가를 했더니 평가 시에 20원만큼이 증가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나쁘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되겠습니다. 외화 환산 손실 부분으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럼 20원만큼에 대한 외화 환산 손실이니까 저 곱하면 얼마가 돼요? 20만 원이죠? 20만 원만큼 평가 처리해 주시고 장기 차입금도 그만큼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증가 처리를 해서요. 증가 처리하시면은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원래 1,100만 원짜리였던 게 이제는 1,12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120만 원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월 22일이 됐을 때 우리 상환을 하는 시기가 됐는데 또 30원만큼이 올라갔네요. 그러면 우리 1,120원으로 평가했던 금액에서 30원이 더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30만 원에 대한 외환 차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평가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외화 장기 차입금 차변에다가 기입해서 감소시켜 주시고 그 밑에 외환 차손으로 두 차이 30만 원의 차이 부분을 넣어 주시고 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가 현금으로 상환을 했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고 우리 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3월 20일 같은 날이죠? 같은 날 고산전제에 대한 외상매입금 1,000만 원 중 그중에 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대차 거래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자, 금전대차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금전거래에 대한 대차네요. 그쵸? 자, 그렇다면 아래 내용 보니까
이자율이 12%고요. 연 12%에 원리금 상환 지체 시에는 30%로 추가되고, 자, 원금 상환 기간은 사용일로부터 10개월 동안이고요. 그러면은 우리 1년을 넘어서진 않네요. 단기네요. 그리고 이자 지급 기한은 원금 상환 시에 일시로 지급하겠다라고 했고요. 차용일은 3월 22일 같죠? 같은 날입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 외상매입금 중에서 50만 원은 갚았고 50만 원은 그냥 단기 차입금으로 바꾸자 라고 다시 차용증을 쓴 거예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대변에 있던 외상매입금 1000만 원 먼저 차변으로 감소시켜 주시고, 그 중에 50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에 500만 원 보통예금 계좌로 넣어 주시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단기 차입금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거니까 현재는 10개월이니까 단기 차입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보세요. 4번 3월 22일에 당사가 제조한 제품, 자, 원가는 200만원짜리고 판매가는 300만원짜리에 대한 이 제품을 공장 종업원의 생일 선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품은 뭐예요? 제품은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것이 제품입니다. 근데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공장 종업원의 생일 선물로 사용했다면 원래의 그 용도대로 사용한 건가요? 아니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 어떻게 처리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이때는 타계정 대체를 사용해서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적용해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분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처럼 차변에는요, 복리후생비 적용하시면 되고요. 공장 종업원이기 때문에 제조경비로 반드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제품으로 넣어주신 후에 적요 8번. 자, 적요 8번이 뭐였어요? 타계정으로 대체. 기억나시죠, 여러분? 타계정으로 대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5번. 같은 날에 한국기술교육재단에서 실시하는 정기교육에 본사 회계부서 직원을 참가시키면서 교육 참가비와 교재비 합계에 총 15만 원에 대해서 국민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 그럼 분계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카드 결제했으면 우리 대변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요? 미지급금 나와줘야 되죠. 그쵸? 미지급금이 나와줘야 되고요. 국민카드라는 거래처로. 그리고 차변에는 교육을 실시해서 교육으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뭐예요? 교육 훈련비죠? 자, 몇 번대 교육 훈련비예요? 800번대 교육 훈련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차변에는 교육 훈련비 판으로 처리해 주시는 거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금. 이때 거래처는 뭐? 어떤 거라 그랬어요? 거래처는 국민카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들을 프로그램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하시고요. 일반 점표 입력 실행할게요. 일반 점표 입력 실행했고요. 날짜는 3월 22일 9분. 자, 1번부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입력할게요. 1번은요. 우리 어떤 거래였죠? 운용리스에 대한 거래였습니다. 운용리스에 대한 거래. 차변에는 임차료가 왔고요. 차변에는 임차료가 왔고요. 자, 임차료는 몇 번대 임차료였어요? 800번대.
본사 임원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80만 원. 대변에는요, 보통예금 넣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 2번. 2번은 외화 장기 차입금에 대한 우리가 상환하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차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을 먼저 상환 처리해 주시고요. 이때 거래처 어디였습니까? 포스트닷컴이었습니다. 금액은요, 우리가 기말시 전기에 돈을 빌리고 그 해의 기말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평가된 금액으로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에 대해서 환산할 때, 그에 대해서 상환할 때 우리 또 한 번 환율이 올랐기 때문에 이때 외환 차손으로 우리 장기 차입금 금액이 올라서 더 갚아줘야 돼 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다음 3번. 3번은 차변에는 어떤 게 와야 돼요? 외상 매입금. 자, 이거 금전대차 거래였어요. 외상 매입금 오고요. 어디에 대한 외상 매입금이에요? 고산전자죠? 우리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채권 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받아야 되는 것들은 거래처 필수로 넣어주셔야 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자, 넣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부분을 대변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보통예금은 전체 다 받은 거 아니었잖아요. 500만 원만큼만 넣어주시고 나머지 5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했었죠? 10개월 후에 갚기로 하고 빌린 걸로 바꿨으니까 단기 차입금 이때도 고산전자 넣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는요. 우리 직원, 어떤 직원? 공장 직원에게 제품을 선물했어요. 이때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200만원 대변에는 뭐라고 처리했죠? 제품. 교재 상품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품으로 처리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이때 적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반드시 8번 적요 연결을 해줘야 한다. 자, 5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시면 교육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었어요. 자, 어떤 사원들의 교육? 자, 본사 회계부서에 대한 교육이었어요. 그러면은 교육훈련비 몇 번? 800번대. 금액은요? 금액은요? 15만 원이죠? 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입니다. 거래처는 국민카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여러 비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머지 비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 회계 1급 강의에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더 심화되어 있는 내용들만 추려서 실무 문제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외에도 우리 실전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다른 문제들도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실무 문제만 풀었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한 단계 더 많이 공부를 하셔야겠죠? 꼭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